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썰을 작성한 글쓴이입니다. 이번에도 욕심을 부리며 과거에 겪었던 귀신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리핀으로 떠난 계기. 저는 1997년 1월 22일생으로 빠른 해에 학교에 들어가 13살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고 부모님의 권유로 필리핀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이모의 지인이신 필리핀 바가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의 집에서 목사님 사모님 저보다 1년 어린 동생,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형과 동갑인 목사님의 딸, 그리고 누나와 함께 총 6명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죠. 홈스테이를 하면서 최종 목표를 필리핀 사립학교에서 초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의 영어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됐고 그 실력을 채우기 위해 저는 어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초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왔죠. 치안 문제가 제일 컸으니까요. 어학원에서 1개월 코스를 마치고 튜터라는 가정교사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 입학 후 여행을 떠나다. 저는 3개월간 학교에서 진행하는 ESL 과정을 드디어 끝마치고 필리핀 바기오에 위치한 버클리 스쿨이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학하고 나서 3, 4개월 후 필리핀 학교에서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방학을 주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방학 기간을 약 15일가량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방학을 하기 전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우던 도중에 목사님께서 저와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작되면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흔쾌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같이 왔던 형 한 명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한 명 더 필리핀으로 왔죠. 저희는 그렇게 바나우에, 사가다, 이사벨라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나우에서 계단식 논을 보고, 사가다에서 천연동굴을 보고, 이사벨라에서 바다를 보고 왔죠. 완전 똥물이더라고요. 사가다에서 시작된 악몽. 필리핀 사가다는 천연동굴로 유명합니다.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동굴 가이드는 필수였고 목사님의 동굴 가이드를 고용해 4시간 코스로 동굴을 탐험하기로 했죠. 가이드와 함께 동굴 입구에 들어섰는데 동굴 입구 주변에 관들이 빼곡하게 꽂혀있고 그 근처에 뼈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가끔은 노후된 관에서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굴은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뼈를 처음 본 호기심에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과 가이드 몰래 굴러다니는 뼈 하나를 검지손가락 끝으로 몰래 만져봤습니다. 필리핀의 매장 풍습이 조그만한 관에 사람의 시체를 넣고 동굴에 관을 끼워 넣어 매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주변부터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죠.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서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이기도 하고 안개도 낀 사가다의 날씨에 추워서 그렇다고 생각해 별 대수롭지 않게 동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의 오르막길에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나 하는 마음에 머리를 한번 흔들고 오르막길에서 가이드가 먼저 올라가 고정에 걸어둔 두꺼운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툭 하고 누군가 잡아당기듯 바닥으로 쭉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현상에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죠. 동굴 가이드가 소리치는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손을 뻗어 뒤에서 잡아주었습니다. 다행히 허리춤에 두꺼운 밧줄이 묶여있었고 가이드가 빠르게 잡아주어 저는 다치지 않았죠. 그리고 동굴 투어를 다행히 끝마칠 수 있었고 주변에 관광하다가 저녁쯤에 호텔로 들어와 푹 쉬었습니다. 사가다 호텔에서 각 침대가 2개씩 달려있는 곳에서 둘둘씩 나눠 방을 사용하게 됐는데 저는 목사님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날 동굴을 다녀와서 그런지 몸이 너무나도 축 처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잠에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동생들은 로비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서 혼자 잠에 들어 숙면을 취하던 도중 굳게 닫혀있던 호텔의 방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에 저는 방문을 쳐다보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차례 나무 문이 끼익끼익거리다가 갑자기 쾅쾅쾅쾅 하면서 누가 문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필리핀 강도인가? 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악을 썼지만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누군가 문을 세게 한번 발로 차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필리핀어, 따갈로그, 일루카노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필리핀어가 들려오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제 몸이 말 듣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렇게 일어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잠겼던 문을 천천히 열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방, 문 앞이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후다닥 로비로 뛰어갔죠. 목사님과 동생들은 로비에 있는 TV를 즐겁게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사님께 물어봤죠. 혹시 제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필리핀 사람 못 보셨나요? 무슨 소리야? 이 호텔에 필리핀 사람은 저 앞에 있는 호텔 주인 말고 없는데? 아닌데 누가 문을 막 긁다가 두들기다 막 발로 차다 뭐라고 그랬는데? 너 방에 올라간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아니 그것보다 문을 그렇게 두들겼으면 로비랑 가까우니까 우리도 들었지.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로비까지 나왔는데 문을 두들게 되는데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다?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죠.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이사벨라까지 별일 없이 투어를 마치고 바기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까지 6일 이상 남았고 계약하기 전 뒹굴거리면서 쉬자는 마음으로 제 방 침대에 누워 한국어로 된 삼국지 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유독 창문 밖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맞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그런 굵은 장대비들이 미친듯이 창문을 두들겨 댔습니다. 저는 유독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와서 그날 낮잠을 청했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화요일에 한인교회로 떠나셨고 누나는 친구들을 만나러, 동생들은 한인빌라 1층에 있는 아이들과 놀기 위해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있었죠. 창문 밖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던 도중 저의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닫아두었던 문에서 사가다 호텔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자 저는 잠에서 화들짝 깨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들기거나 하지 않고 한참을 긁어대다가 필리핀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외워서 필리핀어를 마스터하신 목사님께 기억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마마야 뜻이 뭔가요? 나중에라는 뜻인데 그걸 왜 물어봐? 그렇게 저는 사가다에서 겪었던 일과 방금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너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2일차 수요일 맑은 날이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어제와는 다르게 상쾌할 정도로 날씨가 맑더라고요. 사모님께서 해주신 저녁밥을 먹고 10시 넘어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처럼 또 누가 닫혀있는 제 방문을 긁어대더라고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몸은 움직여졌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과 짜증나는 마음이 섞인 상태로 제 방문을 확 열어댔겠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방과 누나 방 그리고 동생들 방 모두 굳게 닫혀있더라고요. 저는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따라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쿵쿵쿵 이번에는 방문이 아니라 침대 옆 창문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창문의 반대 위치인 책상 쪽으로 고개가 고정되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뒤쪽에 창문에서 두들기는 소리에 어떻게든 움직이기 위해 식은땀을 벌벌 흘려가며 몸에 힘을 줬죠. 창문을 깨트릴 것 같은 소음에도 그 누구도 제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도중 누군가 제 방문을 열어제꼈습니다. 형 왜 그래? 괜찮아? 제 방문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나가던 동생이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깨웠죠. 처음에는 그게 가위인지 뭔지 몰랐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이른 새벽 모두가 잠에서 일찍 깼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니 사모님에게 계속 겪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오후쯤 사모님이 한인교회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1시간 넘도록 기도를 해주시며 말했습니다. 항상 이 십자가를 지니고 몸이 안 움직일 때는 꼭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떠나시자 저는 사모님이 해주신 저녁밥을 먹고 이른 잠을 들었습니다. 잠에 들지 않아 또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 몸이 안 움직이길래 저는 또 가위 현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누군가 제 방문 앞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장롱을 쳐다보고 있던 눈동자를 들어서 이동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열려있는 방문을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 키가 작고 덩치가 컸던 여성. 그녀가 천천히 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제가 누워있는 침대 앞으로 다가와 서더니 옷장 쪽을 쳐다보고 있는 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녀가 입을 열어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타요마할. 이번에는 그녀가 제가 뭐라 그러는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필리핀어를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녀가 제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눈을 감았던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가위가 풀리면서 몸이 움직여지고 비명이 질러지더라고요. 제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깨었고 제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셔서 여러 조치를 취해봤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죠. 이른 새벽 잠에서 깨고 나서부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도중 튜터가 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방문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제 상태를 보며 걱정하는 마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너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저는 그녀에게 제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죠. 타요마의 뜻은 우리 사랑해요 라는 뜻인데 너 정말로 블랙레이디한테 제대로 괴롭힘 당하고 있었구나. 튜터는 제가 겪고 있는 현상과 귀신에 대해 뭔가 아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녀에게 다급히 물어봤습니다. 블랙레이디는 필리핀에서는 화이트 레이디가 있는데 색깔이 변한 여자 귀신을 만난 경우는 정말 위험해. 아마도 너가 사가다를 방문했을 때 동굴 밖에 굴러다니는 뼈를 보고 만졌다고 했는데 네가 그 뼈를 만져서 씌인 게 아닐까? 내가 일단 부두술 가게 운영하는 친구한테 네 상황을 설명해보고 도움을 청해볼게. 튜터가 떠나고 저는 어김없이 다시 가위에 또 놀렸습니다. 어김없이 나타난 그녀가 이번에는 제 침대 위로 올라와 제 몸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레이디의 무거운 무게에 숨이 턱 막혀 숨이 안 쉬어졌고
그녀가 숨이 안 쉬어지는 제 목을 천천히 조르기 시작했죠. 두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순간 제가 설정해두었던 시계 알람 소리에 저는 운 좋게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교회에 가는 주일이었지만 저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못 가게 되었습니다. 튜터가 주일날 방문하겠다 한 것도 있었고요. 똥.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안색이 창백해진 제게 그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한 봉제 인형과 남자아이의 얼굴을 한 봉제 인형이었죠. 오늘 잠에 들 때 이 남자아이 인형을 꼭 침대에 두고 너는 바닥에서 여자아이 인형을 꼭 껴안고 자야 돼. 그녀의 말은 즉슨 남자아이의 인형이 제 역할을 대신해 줄 거고 여자아이의 인형을 들고 있는 저는 블랙레이디가 가장 싫어하는 여자로 인식되어 건들지 않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침대 위에 베개에 남자 인형을 올려놓고 이불을 잘 덮어준 뒤 이불을 새것을 꺼내 바닥에 깔고 여자 봉제 인형을 꼭 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벅 방문이 열려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난 블랙레이디. 침대와 제가 누워있는 바닥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바닥에 누워있는 저를 무시한 채 제 침대 앞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녀가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가 조그마한 남자 인형 목을 두 손으로 졸라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는 그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저는 튜터에게 받았던 여자 인형을 꼭 껴안으며 주기도문을 외웠죠. 그녀가 아까까지 목을 졸랐던 남자 봉제 인형의 입에 입을 맞추고 싹 한번 쓰다듬더니 다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한테 시달리지 않은 채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학교 개학식 후 튜터가 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에 왔죠. 저는 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해 주었고 제 설명을 들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인형 아직도 안 치웠어? 내가 설명하는 걸 깜빡했네. 내 친구 말로는 저 인형 이제 불태워야 돼. 저 인형이 사라지면 블랙레이디의 영혼을 데리고 떠난다고 하더라고.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침대에서 잠들어도 더 이상 블랙레이디에게 시달리지 않게 되었죠. 한 대 줘 때려버리지 씨부랄 거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정말 오늘 무서운 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모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블랙레이디에게 시달리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